그 디자이너, 패턴사, 봉제, 예,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저희 2부 그러면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문에 이 패션업이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과거에 패션업이, 한국 K-패션이 굉장히 강세였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패턴사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무래도 이런 시기를 타다 보니까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제 배우고 이제 취업으로 바로 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요즘 시기가 그래서 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학을 생각을 하면 혹시 돌아왔을 때 취업이 좀 더 쉬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생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물론 다 힘들죠. 힘든 과정인데 특히 생산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생산 시스템도 많이 좀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 채용하는 것도 좀 꺼려 하고 있고, 또 유학 갔다 와서 물론 국내에서 패턴사로서 취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서 패턴사도 각국에 취직할 수 있는 계기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지금 패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도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내에 또 K-패션을 알리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요? 외국 브랜드에 이제 소속돼서 취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눈을 돌려도.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패턴을 일일이 다 손으로 직접 그리신다고 하던데 요즘은 컴퓨터로 뭐 2D, 3D 이런 패턴 작업이 많아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이 직업이, 이거를 하는 이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는 업계에서 캐드 패턴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또 하나는 손 패턴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있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입장에서 후배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2D, 3D 패턴, 캐드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요즘은 3D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3D로? 네, 물론 이제 손 패턴을 선호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나 일부는 있어요. 손 패턴을 선호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많지는 않고요. 요즘은 각 업체마다 3D를 많이 보급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이제 3D로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요즘은 이제 3D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도 하지만 3D로 사람까지 다 구현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가상 공간에서 패션쇼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이 3D를 공부를 해서 이제 패턴, 옛날에는 보면은 가봉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가봉이라는 공정을 단축시키는 3D를 통해서 화면상에서 바로 가봉까지 하는, 그래서 패턴이 수정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3D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우기는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가 패턴사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꼭 뭐 패턴 사무실도 있고, 뭐 프로모션 벤더사, 국내 유명 브랜드 대기업 이렇게 있는데, 패턴사도 혹시 학위에 따라 좀 연봉이 달라지는 직업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있는데 배울 수 있겠지만 취업은 브랜드마다 다양한 업체의 브랜드에 취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꼭 학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연봉이 뭐 많이 달라지지는 않겠,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학위나 취득해 있다면 플러스 요인은 되겠죠. 그 경력이나 이런 게 이제 처음 신입들을 잘 안 뽑는 이유는 좀 뭘까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공고란에 신입 채용이 거의 없고 다 경력직만 뽑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사실 기술을 배울 때 진짜 그 무보수 아니면은 적은 월급을 가지고도 기술 배우는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현실에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취직을 할 경우는 그 취업을 하게 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경우죠, 회사에서는. 그러면 요즘 직접 이제 패턴사 면접도 실제로 직접 보세요? 보죠, 보기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패턴사 이제 친구들, 후배들을 면접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편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패턴사 하면은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각 없이는 사실은 조금 어렵죠.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대우라는 거가 굉장히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완벽한 옷을 만드는데 디자이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 그 다음에 패턴사, 그리고 봉제사, 이렇게 네. 세 분의 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완벽한 옷을 만들어낸다.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직업이 굉장히 의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K-패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혹시 대우가 네. 비슷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대우나 그런 경우는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배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취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태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그 디자이너, 패턴사, 봉제사. 네,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자이너가 아무리 이제 좋은 그림을 그렸어도 그걸 패턴사가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봉제사가 제대로 또 봉제를 못 해낸다면 아름다운 옷이 나올 수가 없겠죠. 삼위일체 호흡이 맞아야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패션 패턴사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기사를 찾아보니 기사도 없을 뿐더러 어떤 많은 분들은 20대들이 내다보는 직업 중 전망이 크게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기사를 보면 되게 아쉽죠. 저도 아쉽긴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 배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대부분 의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패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접 입문해서 패턴을 배우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상을 전공한 친구들마저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패턴사로 안 하고 디자이너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든 과정 때문에 그렇죠. 포기하는 게 조금 큰 거네요. 근데 어느 분야나 어느 직업이든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 그 다음에 열정, 그것만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위치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예전에 했던 그런 디자이너 관련된 쇼 프로그램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을 해야만
의상이 잘 나올 수 있는 패턴사라든지 봉제사라든지 이런 직업은 단 한 번도 매체에서 보여준 적이 없거나 혹은 보여줘도 그게 디자이너의 업무 중 하나의 일부처럼 쓱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네. 혹시 업계에서 패턴사라는 이유로 디자이너분들이 무시를 한다거나 그냥 너는 내 일부야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 오케스트라를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유명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하나하나 피아니스트, 뭐 바이올리니스트, 뭐 각 그 악기마다의 그 유명인들이 있듯이 의상 디자이너, 또 패턴사, 봉제 그 각각 분야마다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업계에서 오래 종사해 오시면서 각각 사람들마다 똑같겠지만 그 자기 업계가 변화해야만 이제 내 직군이 혹은 내 직업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이제 30년간 있으시면서 변화되어야 할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업계적, 직업적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에는 사실 봉제 공장 하면은 정말 공돌이, 공순이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그게 바뀌었죠. 많이 변하긴 변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그 개선 좀 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패턴사, 모델리스트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캐치하고 보여주는 그 감각,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못지않게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내가 힘든 과정에서 나는 패턴사로 성공하겠다 혹은 패턴사라는 직업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고 하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패턴사는 디자이너하고의 또 관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봉제사와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겠고 또 그 감각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유행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 조사, 뭐 패션 잡지를 많이 본다든가 또 백화점 내지는 로드샵 같은 경우에서도 유행 감각을 좀 더 파악하고 있는 게 훨씬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업계 얘기를 30년간 일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으시고. 그래도 어찌됐건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최대한 친구들이 많이 이 패턴사라는 직업을 했으면 하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 그게 참 와닿았거든요. 네. 저희 2부 이렇게 인터뷰 마치고요. 3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에 있을 수 있는 편견들에 대해서 가볍게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